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와 억셉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전자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반도체 관련 용어입니다.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N형 반도체, 이것은 전자가 남아도는 그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P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와는 반대로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N형 반도체가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형 반도체가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기를 먼저 보시기 전에 그 도너와 그 억셉터에 대한 용어도 그 개념을 보고 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N형 반도체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N형 반도체는 그 반도체 전자가 그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적인 중성인 게르마늄이나 실리콘과 같은 사가 진성 반도체, 그러니까 사가를 진성 반도체로 하는데요. 이렇게 사가에서 그 N형 반도체는 아까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5가가 N형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인 P형은 3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너는 자, N형 반도체, 전자가 남아도는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불순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억셉터는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불순물, 이게 되겠습니다. 이 지금 종류를 알아야겠죠? 이 SB는 그 안티몬이고요. AS는 비소, 그리고 P는 다들 아시죠? 인이고요. PB는 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자를 남아도게 하는 불순물 도너가 되겠고요. 그리고 갈륨이나 그리고 IN, 이것은 인듐이라고 하는데요. 인듐, 그리고 B는 붕소죠.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인 억셉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아시고 보기를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반도체 결정에서 자,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에 넣는 5가의 불순물을 도너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형 반도체와 관계되는 용어는 그 도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고요. 자,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억셉터이고, 맞죠?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아니죠. 불순물이 N형 반도체는 이게 도너가 되겠고요.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자, 이것이 억셉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결정에서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에 넣는 3가의 불순물에는 3가의 불순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P형 반도체에 관련이 되어 있겠네요. 자, P형 반도체, 그리고 억셉터겠죠? 3가의 불순물 억셉터, 이것은 억셉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억셉터에는 뭐가 있었죠? 자, 억셉터에는 인듐, 그다음 갈륨, 붕소 등이 맞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자,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에 도너 불순물을 넣어. 그럼 5가죠. 5가는 N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결정하면 과잉 전자가 생긴다. 여기 N형 반도체가 전자가 남아돈다고 했으므로 이게 과잉 전자가 생긴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4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리고 도너, 억셉터에 대한 용어를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자, 그림은 접점에 의한 논리 회로를 회원한 것이다. 자, 알맞은 논리 회로는 우선 그림 회로를 보시면 여기 A 접점이죠. 자, A 접점, A 접점. 그리고 이것은 출력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네요. 솔레노이드.
전자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데, 자, 우선은 논리회로라고 했으므로 이게 직렬로 되어 있는지 병렬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면 되는데, 이게 병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에서 신호가 와도 B에서 신호가 와도 출력이 나오므로 이것은 5어 논리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로 되어 있으므로, 자, 엔드 논리회로는 뭐 직렬로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not 논리회로는 입력과 출력과 다르게 나오는 것, X5어는 두 개의 입력이 다를 때 출력이 나오는 논리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어 논리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자, 삼상 유도전동기에 자, Y델타 기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Y델타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 시에는 자, Y결선을 사용한다는 건데, 요것은 전압이 Y결선으로만 해놓으면 그 전압이 자, 전압이 낮고 자, 전류가 크므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자, 불필요한 출혈이 발생해요. 그리고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동할 때만 자, Y결선으로 하고 나머지 상시에는 자, 델타 결선을 하는 것이 Y델타 기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빈 공간에 좀 필기를 할게요. 자, Y결선과 자, 델타 결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자, 상전류와 선간전류에 대한 관계식인데요. 자,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자, 상전류는 자, 선간전류와 같고요. 그리고 자,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자,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선간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요. 그리고 선간전압, 자,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자, 요거 자, 델타 결선은 자, 병렬로 보시면 되겠죠. 병렬로. 자, Y결선은 직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본 지식을 아신 후에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동시 선전류는 자, 루트 3분의 1로 감소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동시 Y델타 기동에서 기동시는 Y결선이었죠. 자, Y결선 보시면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선전류, 선간전류를 얘기하는데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았습니다. 감소되지 않죠. 감소되지가 않죠. 1번부터 틀렸네요. 그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10에서 15kW 정도의 전동기에 적당하다. 예, 맞고요. 자, 기동전류는 전부와 전류보다 매우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기동전류는 전부와 전류보다 매우 크고요. 자, 기동시는 자, 고정자 건선을 Y 결선하고 오타가 좀 있는데요. 결전이 아니라 결선이죠. 결선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입니다. 결선. 자, 정상 운전 시에 자, Y 결선하는 방법이다. 자,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어떤 제역의 응답이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일정 값으로 되었다면 이 제역에는 어떤 요소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것은 출력과 시간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요것은 1차 지연 요소라고 합니다. 자, 유입량을 일정량만큼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수위는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유출량도 증가해서 어느 일정한 수에서 안정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식으로 나타내면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것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래서 1차 지연 요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콘덴서 보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단위로는 그 패럿이 사용된다. 네, 맞고요. 패럿. 자, 2번 발열 작용을 함으로 전구로도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2번에 대한 내용, 이것은 콘덴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저항에 대한 내용이죠. 저항. 그리고 3번 자기작용을 함으로 전자석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코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직렬 연결은 가능하나 병렬 연결은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직렬 병렬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답은 1번 패럿 사용된다는 거, 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자, 어떤 도체에 5A의 전류가 10분 동안 흐르면 이때 이동한 전기량은 몇 프롱인가 나와 있는데요. 전류는 시간분의 이 전기량이죠. 전기량. 이 전기량을 구하면 이 전류, 자, 5A라고 했으므로 5A 곱하기 10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미니트입니다. 근데 요것은 전기량 얘기를 할 때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세크 단위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단위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5 곱하기 10 곱하기 60이 돼서 계산을 해보면 3000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위. 네, 4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번입니다. 조작량의 일정한 값에 대응해서 제어 대상인 자신에 의해 제어량이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것은 전기로를 예로 들면 그 전원 전압이 일정 값만큼 상승하면 논의 온도는 상승하고 동시에 노에서의 열의 발산도 증가해서 그 논의 온도는 지수 함수적으로 상승해서 드디어는 어느 평균 값이 다른다 라는 것이 이 자기 표형성에 대한 용어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답은 자기 표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표형성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동작 상태의 일정 변화에 대해서 제어량이 일정 값으로 안정되는 성질. 아까 1차 지연 요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알아두시고요. 48번입니다. 자, 유접점 시퀀스 제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여기 유접점 시퀀스 제어라고 함은 우선 일반적으로 하는 배선이 있죠. 배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럼 유접점 제어가 있으면 무접점 시퀀스 제어가 있겠죠. 여기서 자, 무접점 시퀀스 제어. 자, 여기서 유접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배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무접점 시퀀스 제어는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배선이 바뀌지 않는 PLC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접점 시퀀스 제어. 자,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개폐 부하의 용량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개폐 부하의 용량이 크죠. 개폐 부하의 용량이 크죠. 그리고 제어반의 외형과 설치 면적이 작다. 우리가 공유압 관련된 그 실기를 해보신 분들이나 그 전기기능사 이런 것들, 승강기능사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어반의 외형과 설치 면적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다라는 표현은 틀린 설명이고요. 자, 온도 특성이 좋다. 네, 맞고요. 자, 입출력이 분리된다. 입출력이 분리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시겠습니다. 자, 노어 회로를 나타내는 논리 회로는, 여기 지금 논리 회로 기호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안 지고 그냥 수직으로 내려온 것들은 다 엔드예요. 근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낫을 의미합니다. 낫. 그러니까 엔드의 낫. 엔드의 낫이죠. 엔드의 낫. 자, 엔드의 낫이니까 이거 뭐죠? 난드가 되겠죠. 난드. 그리고 요거
굴곡진 것들은 5어입니다. 5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2번은 5어 회로가 되겠고요. 자, 3번은 이것도 동그라미 아무가 없으니까 엔드가 되겠고요. 이곳은 5어에 동그라미 낫이 붙었네요. 그러면 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어 회로를 나타내는 논리 회로를 구하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국제 단위계 SI의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국제 단위계 SI 기본 단위를 우리가 한 번쯤은 한 두 번쯤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물 질량이라든지 뭐 광도 이런 것들은 좀 익숙치 않으니까 이런 것들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미터죠. 맞고요. 전류는 암페어 맞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나와 있죠. 자, 면적 제곱미터. 요것은 국제 단위계 SI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만 기본 단위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1번입니다. 자, 물리적인 양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거나 역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다른 물리적인 양으로 바꿔주는 장치는 이것은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트랜스듀서라고 하는데요. 답은 우선 트랜스듀서가 되겠고요. 여기 트랜스만 봐도 좀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번 포지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이것을 용접을 할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그를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포지셔너라고 하고요. 오리피스 같은 경우에는 유체를 분출시키는 구멍이죠. 교축. 이렇게 오리피스라고 하고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뭐 유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작을 시킬 때 뭐 실린더나 모터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일을 하는 실린더나 뭐 모터 같은 것들이 되겠죠. 뭐 공압으로 한다. 공압으로 할 경우에는 뭐 공기압 실린더, 그리고 공기압 모터, 뭐 유압으로 한다.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액추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52번. 자, 아래 회로도에서 입력 A는 0, B는 1일 때 출력 CS로 오른 것은 이런 것들 굉장히 기호만 알면 굉장히 쉬운 것들이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자, 요 기호는 좀 전장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은 수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것은 엔드죠. 엔드. 그러면 C는 A, B의 엔드 회로. S는 요것은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요게 없으면, 요 부분이 없으면 요것은 5어인데, 자, 요 부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으면 노어였는데 여기 앞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는 X5어라는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X5어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이 달라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는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A와 B의 X5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는 우선 A와 B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A는 0, 그 B는 1. 이거 뭐죠? 0이 되겠습니다. C는 0이 되겠고요. 이렇게 1번과 2번 둘 중 하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1은 출력이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A와 B가 지금 0과 1이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S는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시퀀스 제어 회로에서 입력에 의해 작동된 후 입력을 제거하여도 계속 작동되는 회로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입력을 제거하여도 계속이라고 했습니다. 입력을 제거하여도 계속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자기유지 회로죠. 자기유지 회로. 자기유지 회로. 전자계전기 자신의 A 접점을요, 자기 동작에
스스로 동작 유지하는 회로. 보통 이런 식이죠. 이렇게 회로를 나타내면 뭔가 PB1으로 눌러서 계정기를 켰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이것을 눌렀다 떼더라도 자신의 A 접점을 위해서 동작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계정기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내가 PB1 누른 버튼 스위치를 떼더라도, 눌렀다가 떼더라도 이 계정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회로가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 회로는 뭔가요? 인트로 회로는 두 개 입력 중 먼저 동작시킨 쪽의 회로가 우선이므로 이게 A가 작동할 때는 B가 작동하지 않고, 자, B가 작동할 때는 A가 작동하지 않는, 이렇게 상대방의 회로에 B 접점을 걸어줘서 내가 할 때는 네가 안 하고, 네가 안 되고, 네가 할 때는 내가 안 하는, 뭐 이렇게 걸어주는, B 접점을 걸어주는 것이 인트로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3번의 답은 3번. 5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류식 유량계는 유량에 비례한 주파수에 의해서 최적 유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안정한 와류를 발생시키는 조건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은 일단 와류의 간격을 L, 와류 사이의 거리를 I라고 하는데, 이 와류 사이의 거리 분의 와류의 간격을 L, 그러니까 I분의 L은 0.281이 되어야, 자, 와류를 발생시키는 안정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수치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자, 전기자 도체의 전류는 전기자 도체의 브러쉬를 통과할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이러한 전기자 권선의 교류 기전력, 직류 기전력으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시면 교류를, 자, 직류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교류를 직류. 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무슨 정류작용이 되겠죠? 정류작용. 그리고 정류작용은 또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만드는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교본은 무슨 뜻인가요? 자, 시간과 더불어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규칙적으로. 점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음극으로부터 양극을 향해서 큰 전자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점호라고 하고요. 자, 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6번입니다. 자, 56번 P형 반도체 다수 반송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41번 문제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어요. 그 설명을 좀 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여기서는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형 반도체라고 하면 우선 부족한 반도체죠.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 3가로 보겠습니다. 우선 3가니까 부족하게 되므로 다수 반송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5가와 3가, 이것은 N형이고 이거는 P형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거는 도너였고 이거는 억셉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5가 N형 반도체에서 다수 반송자는, 이건 전자가 남아 도니까 이곳은 남아 도는 것은 그 다수 반송자, 그러니까 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수 반송자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양공이라고도 하고요. 양공. 여기 지금 P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다수 반송자는 당연히 구멍이 더 많을, 결합을 할 때 구멍이 많게 되므로 전자가 비어 있으니까요. 전공이 다수 반송자가 되고 소수 반송자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다수 반송자는 다수니까 전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80V인 전압과 90도 앞선 60V의 전압의 합성 전압. 자, 합성 전압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선 80, 60을 보겠습니다. 합성 전압 구하면 이 대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대각선 어떻게 구할까요? 80제곱, 그 다음에 60제곱인데 요것은 이 부분은 지금 허수가 돼서 이 허수가 나와서 이것을 정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줍니다. 근데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이 앞서면 플러스, 위상이 뒤지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제곱 더하기 60제곱, 이것을 루트를 씌워주면 100이 나옵니다. 10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론과 부분은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전자회로, 전기회로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58번입니다. 자, 재백 효과를 이용하는 온도계는, 자,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금속을 고리 모양으로 접속하고 그리고 두 접속점에 서로 다른 온도를 가하면 지열력이 발생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재백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그 온도계는, 자, 열전 온도계였죠. 열전 온도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제어 요소의 동작 중에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여기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날로그 제어와 여기 아날로그 디지털 제어를 볼 수가 있는데, 연속 동작이라는 것은 뭐 아날로그로 보시면 되겠죠. 이 디지털 제어는 이것은 뭐 이진법, 그리고 온오프 동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 아니면 1, 그리고 뭐 아니면 온 아니면 오프, 뭐 이런 것들, 둘 중 하나인 거 있죠. 이런 것들 온오프 동작이 되겠네요. 연속이 아닌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속 동작인 것은 뭐 비례 제어, 비례 적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 비례 적분, 미래 제어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자, 면적식 유량계의 설치 요령으로 틀린 것은, 자, 면적식 유량계는요, 유량계측 안에 뭐 피토간식 유량계와 면적식 유량계가 있는데요. 이 면적식 유량계를 보시면 제가 부자의 이동으로, 부자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유로에 부자, 뭐 이런 것을 그냥 부자라고 하는데요. 플롯이죠. 이 유체 위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유료 면적을 변화시켜서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인데요. 이런 것을 면적식 유량계라고 하는데, 이 면적식 유량계를 설치를 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중력과 유석에 의한 힘의 표형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그래서 수직으로 설치한다가 맞고요. 그리고 하류축에는 반드시 역지 밸브를 설치해야 하고요. 자, 중력을 이용해야 하므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응력이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세로 방향으로만 응력이 걸리도록 해야겠죠. 가로는 빼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유체의 유입 방향은 반드시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